여러분이 믿고 따라왔던 그 음식이 몸속에서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고구마와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급등시키고 당뇨약 복용량까지 늘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진료 지침서에선 언급되지 않는 혈당 반응 패턴을 밝히려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그 순간의 막막함을 기억하시나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당신은 그저 순응할 뿐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식이요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집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던진 질문이 평생 의사로 살아온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은퇴를 앞둔 그 순간 저도 이미 당뇨 환자였습니다. 식후 혈당 230, 당화혈색소 8.1로 진단받은 내과 의사가 자기 자신조차 약에 의존하게 된 것이 무척 아이러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경도라고 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났고 60세에 스스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석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혈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단순한 변화였지만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칼로리, 같은 음식을 먹되 순서만 바꾸는 실험을 환자 30명과 함께 3개월간 진행했죠. 놀랍게도 전원이 식후 혈당이 평균 30씩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수백 명의 당뇨 환자에게 적용해 검증했고 약물 없이도 혈당이 안정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당뇨약을 늘리면서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의 진짜 원인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 당뇨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혈당을 잡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날 저를 찾아온 건 불안감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에게 처방해왔던 그 약을 이제 내가 먹게 된다니.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아이러니였지요.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기회일까? 나 자신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30, 당화혈색소 8.1, 전형적인 제2형 당뇨였어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의사로서 나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왜 먹을 때마다 혈당이 치솟는 걸까? 무언가 놓치고 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 논문을 발견했어요. 식사 순서가 식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똑같은 음식을 먹되 순서만 바꿨더니 혈당 반응이 달라졌다고 보고했지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서만으로 혈당이 크게 달라진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간 자가 실험을 시작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식단, 똑같은 양, 단 하나 바꾼 것은 순서뿐이었습니다. 밥 먼저가 아닌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으로요. 첫날 저녁 혈당 측정기가 188을 가리켰습니다. 평소보다 30이나 낮아진 수치였어요. 우연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식후 혈당이 평균 160대로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140대로 떨어졌고 2달째부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다.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사인 제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30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았어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다른 건 그대로입니다. 의아해하던 환자들도 3개월 후엔 놀라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전원의 식후 혈당이 평균 30 이상 떨어진 거였죠. 당화 혈색소도 평균 0.5 낮아졌고요. 여러분도 그냥 밥 먹는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 의심스러울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죠. 식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약을 끊기도 했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니.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있던 그 음식이 사실은 혈당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진료실을 찾은 50대 주부 김영숙 씨는 좌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3달 동안 군고구마만 먹었는데 당화혈색소가 오히려 올랐어요. 김영숙 씨의 혈당 기록을 보니 식후 혈당이 240까지 치솟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했지요. 매일 언제 어떻게 고구마를 드셨나요? 아침 공복에 큰 군고구마 1개를 먹었다는 김영숙 씨의 대답에 저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건강식의 대명사라 여겨지던 고구마가 혈당을 높인다니. 저 자신도 한때 고구마를 완전식품이라 불렀던 의사였으니까요. 김영숙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2주간만 실험해 봅시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고 크기도 주먹만큼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세요. 김영숙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라주었습니다. 2주 후 김영숙 씨의 식후 혈당은 평균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김영숙 씨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유는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전분 구조가 젤라틴화되어 소화효소에 접근이 쉬워집니다. 그 결과 당지수가 급상승하죠. 군고구마의 당지수는 무려 95에 달하는데 이는 백미밥 85보다도 높습니다. 반면 찐고구마는 당지수가 65 정도로 훨씬 낮아요. 더 치명적인 건 공복 상태에서의 섭취였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인 아침에 고당도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른 음식 없이 단독으로 먹는 경우 더욱 그렇죠. 게다가 고구마 1개의 양은 보통 150g 이상인데 이는 권장량 80g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저 역시 당뇨 진단 이전까지는 매일 아침 군고구마를 즐겨 먹었습니다. 자연식품이니 안전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실제 당지수를 알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사실은 혈당 폭탄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김영숙 씨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요? 김영숙 씨의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찌거나 삶아서 80g 이하로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그럼 당신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건강의 대명사였던 과일의 진실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저는 다른 과자는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올라가죠? 72살 이순자 씨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자 씨는 거의 매일 수박과 바나나를 당연한 간식처럼 드셨고 그것이 당뇨 관리의 정석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이순자 씨의 혈당 기록을 보니 과일을 먹은 뒤 2시간마다 180에서 220까지 치솟는 패턴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여름 내내 수박을 물 대신 드셨다는 말에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이순자 씨는 과일을 약처럼 여겼지만 몸은 그것을 당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실험을 해봅시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이순자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간 다양한 과일을 먹고 혈당 변화를 기록하는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수박, 바나나, 딸기, 토마토를 각각 80g씩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박을 먹고 30분 후 이순자 씨의 혈당은 185까지 올라갔고 바나나는 178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딸기는 134, 토마토는 11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요. 이순자 씨는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일마다 당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박의 당지수는 무려 72로 백미밥 85에 근접하고 바나나는 51로 중간 정도입니다. 반면 딸기는 40, 토마토는 30으로 낮은 편이지요. 게다가 과일의 풍부한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섭취 방식이었습니다. 이순자 씨처럼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당이 곧바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 수박처럼 큰 과일은 한 조각이 이미 100g을 훌쩍 넘어 양 조절이 어렵지요. 저도 오랫동안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 후에야 과일도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지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에 80g 이하로 드세요. 가능하면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순자 씨는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를 0.4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과일이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먹는 방법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더 치솟게 만드는 범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먹는 첫 번째 음식이었지요. 장 선생님, 제 공복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약도 증량했는데. 내 진료실을 찾은 90살 김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당뇨 경력의 베테랑 환자였지만 최근 몇 개월간 공복 혈당이 145에서 160까지 오르내리며 약으로도 잡히지 않았지요. 김정호 씨의 식사 일기를 펼쳐보니 아침 식습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 빵, 과일 등 매일 아침 첫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모두 탄수화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먹으니까요. 김정호 씨, 아침에 무엇을 처음 먹느냐가 하루 혈당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저는 공복 상태의 위장관이 어떤 음식이든 빠르게 흡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더욱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치솟게 만들지요. 그럼 아침을 굶어야 하나요? 김정호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굶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대신 일주일만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 먹기 전에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5분 후에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제안에 김정호 씨는 미심쩍어했습니다. 양배추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약보다 낫다는 말씀이지요. 일주일 후 김정호 씨의 공복 혈당은 1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주 차에는 평균 115, 4주 차에는 102까지 떨어졌어요. 김정호 씨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40년 동안 먹던 약보다 양배추가 더 효과가 있다니. 비밀은 양배추의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벽을 얇게 코팅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그 결과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고 췌장의 부담도 줄어들지요. 집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손바닥 크기로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도 되고 전날 미리 쪄두어도 좋아요. 맛이 걱정된다면 된장이나 올리브유를 소량 곁들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아침 첫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김정호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실천한 50명 이상의 환자들이 평균 공복 혈당을 2~30을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이런 변화는 대부분 복용 중인 약의 용량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0세에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김정호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양배추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달라졌어요.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첫 음식의 중요성 이제 아시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더 어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간의 허기를 참는 일이었지요. 장 선생님, 저는 살 때문에 간식으로 크래커랑 소면만 먹는데도 왜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걸까요? 70세 박미란 씨의 첫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이런 식사 패턴은 눈에 익은 풍경이었지요. 지방을 무서워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가벼운 간식만 드시는 모습이요. 박미란 씨의 식사 일기를 보니 점심과 저녁 사이 허기를 느껴 크래커 7, 8개를 먹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도 안 돼 다시 배고파져서 추가로 먹게 된다는 기록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저녁 식사량이 늘어나고 식후 혈당은 220까지 치솟았지요. 저지방 간식이 오히려 허기를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미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심코 버터나 견과류 같은 지방을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물었지요.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지방은 곧 살찜이라는 공식을 배워왔으니까요. 박미란 씨에게 2주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크래커 대신 삶은 계란 1개, 호두 1줌 또는 아보카도 반 개를 간식으로 드시라고요. 그리고 홍차에 버터 5g을 넣은 방탄홍차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박미란 씨는 2주 후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간식 먹고 3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고파요. 저녁도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네요. 박미란 씨의 혈당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6으로 떨어졌고 저녁 식후 혈당도 16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이었습니다. 박미란 씨는 2kg이 빠졌어요. 저지방 간식을 먹을 때보다 더 적게 먹게 되네요. 허기가 없으니까요. 박미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은 지방의 소화 속도에 있습니다. 지방은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혈당 상승 속도도 늦추고요. 반면 크래커나 소면 같은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후 급격한 혈당 하락으로 데려 허기를 부릅니다. 건강한 지방 간식의 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1줌 30g 이내, 방탄홍차는 버터 5g에서 시작해 10g까지 조절 가능, 아보카도는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은 계란도 훌륭한 간식이 되지요. 박미란 씨는 6개월 동안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당화혈색소를 8.2에서 7.1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제는 살찔까봐 지방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이 저를 살찌지 않게 해준다는 게 신기해요. 박미란 씨의 말은 많은 환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지방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지방은 당신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동맹군입니다. 끼니 사이 허기는 결국 과식과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배운 원칙들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식사 순서, 고구마의 진실, 과일의 함정, 아침의 힘, 그리고 지방의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의사로서 당뇨 환자들에게 약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년간은 다른 말을 더해왔습니다.
음식으로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이 6글자가 만들어낸 변화를 이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30대 주부 최지연 씨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식후 혈당을 평균 180에서 140으로 낮췄습니다. 매 식사마다 버겁게 느껴지던 인슐린 주사량도 절반으로 줄였지요. 최지연 씨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둘째, 고구마 등 건강식이라 여겼던 음식도 당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50대 주부 김영숙 씨는 군고구마를 건강식으로 매일 드셨지만 혈당은 오히려 악화됐지요. 찐고구마로 바꾸고 양을 조절하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내려갔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조리법의 중요성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셋째, 과일은 시간, 양, 종류를 고려해 섭취해야 합니다. 72살 이순자 씨는 수박을 물처럼 드시다 혈당이 220까지 올랐었지요. 딸기와 토마토로 바꾸고 식후 2시간 후에 80g만 먹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혈당이 안정화됐습니다. 이순자 씨는 제 손자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넷째, 아침 첫 음식이 하루 혈당을 좌우합니다. 90살 김정호 씨는 40년 당뇨 경력에도 양배추찜이 공복 혈당을 145에서 102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지요.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아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간식은 저지방보다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70세 박미란 씨는 크래커 대신 아보카도와 견과류로 간식을 바꾸자 식사량이 줄고 체중도 2kg 감량했습니다. 박미란 씨는 버터를 넣은 홍차가 이렇게 포만감을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남겼지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순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아침 첫 음식을 바꿔보고 차츰 간식과 과일 섭취법을 조정해 보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이 방법들을 실천한 100명의 환자 중 82%가 약물 용량을 줄였고 14%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평균 0.8 낮아졌지요. 숫자만이 아닙니다. 식사가 즐거워졌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약보다 강력한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장 선생님, 당뇨를 완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치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닌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당뇨 환자 대부분은 설탕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천 명의 사례에서 혈당을 폭발시키는 건 오히려 고구마, 과일, 아침에 탄수화물, 저지방 간식, 식사 순서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혈당을 가장 빠르고 높게 자극합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약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식사 방식의 작은 변화로 풀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채소를 먼저 먹는 것,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는 것,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을지 조절하는 것, 아침 첫 음식을 양배추찜으로 시작하는 것, 간식을 건강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 이 5가지 선택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90살 김정호 씨의 말이 기억납니다. 장 선생님, 이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없는 노년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호 씨는 양배추찜 한 가지로 공복 혈당을 40이나 낮췄습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당화혈색소 6.5를 달성한 박미란 씨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가능할까요? 6개월 후 박미란 씨는 2가지 약을 끊고 1가지만 복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들 중에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을 완전히 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